클릭 감사합니다. 삼토크TV의 김성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이스피싱 맞춤형 사기, 누구나 속을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50대다. 세계경제, 한국경제, L자형 장기 침체 대비를 하자. 7월 신규 실업자가 60만 명이고요. 올해되는 2차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를 절대 믿지 마세요. 50대 자영업자의 호소. 자, 휴대전화를 온 것을 가지고 대출을 신청했다가 이제 사기를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휴대전화를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후폭풍 7월 신규 실업자 60만 명 돌파. 10년 만에 최대. 7월 신규 실업자 60만 명이 넘어 10년 만에 최대 수준. L자형 장기 침체 확률 매우 높다. 미 V자로 시작됐지만 L자형 침체로 간다. 중 V자 반등에도 세계 경제는 더블팁 불안감, 기적 같은 선방, 경제 전문가 L자형 경기 침체 대비해야. 자, 기적 같은 경제 선방을 얘기했지만 경제 전문가는 L자형 경기 침체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적 같은 선방, 전문가들은 과도한 낙관론, 한국 경제 코로나 이전에도 침체했다. L자형 장기 침체 우려 높아져. 독일인 등 코로나 2차 대유행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름 특수 없는 그 코로나19, 가을 전에 2차 대유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요. 현재 전체 세계는 2100만 82만 4,572명이 확진자고요. 사망자는 77만 8,314명입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15,500명이고 사망자가 305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정치 방역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대단히 큰 좀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는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가 우려하고 조심하는데 다만 이것을 악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코로나 후폭풍 7월 신규 실업자 60만 명 돌파 10년 만에 최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신규 실업자가 60만을 넘어서면서 같은 달 기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8월 16일 통계청 구직기관별 실업자 통계를 보면 3개월 미만 올해 7월 60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채도 되지 않는 신참 실업자가 60만 명을 돌파한 것인데요. 1년 전 53만 3천 명보다 7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연도별 7월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0년도 66만 1천 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구직기관별 실업자 통계를 보면 지난달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신규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 3천 명이 늘어난 60만 6천 명으로 집계됐고, 1999년 통계가 시작된 신규 실업자 7월 기준 6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나와있던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세 차례뿐이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1,000명이나 늘어난 113만 8천 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 수는 감소했는데요. 이거는 7월 11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만 2천 명보다 비교해서 3만 명 줄었습니다. 7월 기준으로 2014년 7만 9천 명 이후 가장 적은 건데요. 장기간 실업자로 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줄자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활동 인구 내에 있는 실업자는 통계 자체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직 단념자 중 한참 일할 나이인 20대부터 30대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구직 단념자는 58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직자 또 실업자가 너무 많은 그런 상태였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겠죠. 이 중 20대가 33.7%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30대는 16.1%까지 합치면 이 비중은 구직 단념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40대가 12%, 50대가 15.4%, 60대가 21% 등입니다.
원래도 청년층에게 줘봤던 지원문이 코로나로 막히다시피 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일자리 구해야 하는 나이인 20에서 30대가 아직 구직을 포기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전 세계는 그리고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충격을 딛고 V자 반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W자형 또 WT 이중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그런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미국은 L자형 경기 침체가 돌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7일 현지 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시장 조사 업체인 IHS 마켓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다만 내년은 4.4%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HS 마켓은 2차 경기 하강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1차 침체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코로나 사태고요. 각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을 다시 도입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렵게 시작한 경기가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빨간불은 켜졌고,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1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7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5만 9,848명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신규 확진자는 최대치가 되고 있고요. 경제 기초의 체력이 떨어진 탓에 잠깐 반등세를 이어갈 힘도 이제 달리게 돼서 IH 마켓은 보고서에 재정과 통화의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경기 회복을 위한 주요 동력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은행이 간신히 떠받친 돈의 약발이 사라지게 된다면 힘 빠진 경기가 다시 하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이미 다임은 JP 모건 체이스 최고 책임자 CEO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CNBC에 따르면 다임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실업률과 연체율이 올라간다. 대선 삼각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처리는 늘어나고 집값은 내려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중 어떤 것도 받지 않는 상태라면서 오히려 저축과 소득이 늘고 주택가격은 올라가 경기 침체의 충격을 당장 느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이렇게 많이 푼 탓에 시장이 일종의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에 풀었던 수도꼭지를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돌리면 충격파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JP모건은 올해 미국의 실업률이 11% 수준으로 내다봤고, 지난 4월 전망치보다도 4.3%를 높였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최악의 신호를 전제로 예상한 실업률은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14일 세계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전화 컨퍼런스에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35.2%가 됐었죠. 3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20%를 반등하겠지만 4분기에도 6%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최근 경제 전문가 당사자가 V자형 경기 회복에 회의적이라면서 코로나 침체에 따른 경부족 손상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 총재는 미국의 경제 고통스러운 하락이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경제 전문가 L자형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이제 무는 경기 인식에 대해서 무는 이제 기적하던 선방이라는데, 이 인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셧다운 등 경제 봉쇄를 조치를 취한 해외 선진국과 한국의 성장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식당 문을 강제로 닫게 하고 외부 이동을 금지한 다른 주요국의 봉쇄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봉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다른 나라만큼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선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 비교해서 당초 전망 대비 마이너스 폭이 좀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당초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정책 방향 발표 당시 올해 플러스 성장 0.1%를 목표로 하면서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대를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은 전망 대비 마이너스 1% 이상 낮은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고, 코로나 유행으로 2분기 수출 성장률은 1963년 57년 만에 가장 부진한 마이너스 16.6%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감염 사태가 2분기 중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당초 전문가와는 달리 중국에서 7월 이후에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경기 반등을 기대하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3분기 이후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V자나 U자형 경기보다는 꼬꾸라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에 우려해야 된다는 것을 진단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L자형 경기 침체는 그야말로 매우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데요. L자형 장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3분기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은 이날 각종 경제 지표로 2분기를 저점으로 6, 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기의 반등 이론을 적기라고 내다봤지만, 이와 달리 전문가들은 지난 1분기에서 2분기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미 경기 후퇴에 돌입한 상태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2분기 성장률 추가 추락의 주요 원인이 수출은 7월 이후에도 두 자릿수인 마이너스 12.8%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태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외 여건 악화와 우려가 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면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친 낙관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분기 경기의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이고요. 6월 일부 내수 지표 회복세 등이 얼마나 이어질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집행되는 35조 1,000억의 규모의 3차 추경 효과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0.1에서 0.2%포인트 높이는 정도 효과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자, 김상봉 교수께서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이 V자 반등하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회복될 수는 있지만, 우리 한국인 경우 재난지원금 효과 등이 이미 2분기 이후 미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경기 변동이 매우 작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L자형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L자형으로 간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경제에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코로나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다면서, 3분기가 이미 시작됐지만 미국 등 코로나 확산이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수출 투자가 회복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도 이제 2차 대유행이 와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신규 확진자 수가 얼마 전부터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코로나에 대한 독일은 의식도 변하고 있고, 8월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2차 대유행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휴대전화를 절대 믿지 마세요. 50대 자영업자여서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축은행에서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시저축은행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금리로 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보이스피싱범은 대출 상담을 의뢰한 A씨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A씨 발신 전화를 가로채서 몇 군데를 직접 전화를 했지만 은행 관계자가 아닌 보이스피싱범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매우 무서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50대는 주로 이제 가장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세대죠. 주택자금이라든지 운영자 가게 같은 거, 또 기업 같은 거, 어쨌든 운영자금, 결혼자금 등 자금 수요가 가장 많은 연령층인데요. 급하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에 걸려들고, 이들은 그야말로 고도로 지능범으로 피해자의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50대가 그야말로 엄청난 전체적으로 이제 32.9%가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제 대출 빙자가 33%, 사칭형이 32%, 메신저를 통해서 41%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론 연령대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그리고 은행에 가지 않고 직접 이렇게 전화상으로, 핸드폰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보이스피싱 범죄는 낮은 금리로 대출이 있다고 속인 뒤 돈을 챙기는 대출 빙자형과 지인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칭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스스로 낯선 문자라든지 전화는 늘 경계하고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이들이 밥이 되고 깜빡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절대 믿지 마시고 금융거래는 반드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급박한 상황을 이들의 보이스 피싱 이 사기 범죄들은 이제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의 경제가 L자형 장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한국 또한 L자형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자, 코로나 사태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2차 확산세까지 우려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취업은 어렵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영세 자업자는 물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당분간 모두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야 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생존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